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SK가 가장 적극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하는 이유가 뭘까? 글쎄요, 여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ESG가 경영의 필수 전략이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유들이 현재 SK ESG 경영의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국가와 사회와 국민을 생각했던 기업가 정신. SK의 ESG 경영에는 오랜 시간 유지처럼 흐르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푸른 숲 보이시나요? 야,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속엔 피톤치드가 한가득이죠. 자, 주목해 주십시오. 이곳이 바로 SK ESG 경영의 근원인 인등산입니다. 1970년대 초반 오일 쇼크로 어수선했던 세계 경제에 대응하느라 또 석유화학 사업이라는 신규 사업에 진출하느라 그 어느 기업보다 바빴던 SK. 누구보다 바빴을 그가 이곳 인등산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죠. 서울에서 차로 대여섯 시간 걸리는 그야말로 민둥산, 이 황무지에 와서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의 녹지화, 인재를 키우기 위한 재원 마련. 정말 그 어떤 사심도 없었던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걱정했던 진심에서 비롯된 조림 사업이었던 거죠. 그 멋진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SK 최종현 선대 회장입니다. 당시 분위기 대략 말씀드리면요. 산업 개발이 국가적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앞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하니 이 전국에 쓸만하다 싶은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목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최종현 회장은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천안 광덕산, 충주 인등산, 영동 시양산 등 총 4,500헥타르의 황무지를 사들이면서 국내 최초로 기업형 조림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순수한 진심은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이, 땅 장사하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정말 오해에 불과하다는 걸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최종현 회장은 기계에 기름을 치고 닦고 조이듯이 이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아요. 현재 인등산 등에는요, 50여 년의 시간을 지나온 400만 그루의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남산의 40배 넓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혹시 제가 서두에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SK가 조림 사업을 하는 이유 두 가지, 국토의 녹지화와 인재를 키우기 위한 재원 마련. 자, 이 돈은 인재를 키우는 재원으로서 제 역할을 아주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SK ESG의 근간인 SK의 조림 사업은요, 지금도 성장하면서 세상을 푸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SK의 조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SK임업은 국내외에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며 K-포레스트 브랜드의 위상을 높여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이런 자화자찬, 뭐 좀 낯간지럽긴 합니다만 이거야말로 정말 찐 ESG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래서 SK가 ESG를 선도할 수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럼요. 이렇게 오랜 시간 보고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의 SK 역시 기업의 이익보다는 우리 모두의 더 많은 행복 창출을 위해 기업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중 하나가 바로 ESG 경영인 거죠. 2020년에 SK가 국내 기업 최초로 아리백 가입을 선언했을 때만 하더라도 ESG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SK는 계속해서 치고 나갔죠. 경영의 모든 것을 ESG 관점에서 바꾸고 새롭게 했습니다. 친환경 분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예 업을 통째로 바꾸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존 사업도 철저히 ESG 관점으로 다시 보면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죠. SK는 작년 CEO 세미나에서 큰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SK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 감축에 기여하겠다. 2030년 기준 세계 탄소 감축 목표가 200억 톤이니까 자, 1%면 2억 톤의 탄소를 줄이는데 대한민국도 아닌 한 기업이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공격적인 목표죠. 어렵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못할 것도 없지 말입니다. 자, 어떻게 자신하냐고요? 이거 대놓고 살짝 알려드리는 겁니다만 인등산에 가면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ES 2022 인기 스타에 빛나는 전 지구인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던 SK의 디지털 전시관이 그대로 인등산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SK가 어떻게 탄소를 감축할지 구체적인 방법론과 기술 등이 아주 잘 소개되어 있는데 보면
SK를 믿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잠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 앞서 제가 최종현 회장은 인재를 키우기 위한 자금을 위해서 인등산 조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1970년대 우리 사회는요, 한창 경제 발전에 집중할 때입니다. 최종현 회장 역시 기업인으로서 이 기업과 국가의 성장을 위해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을 때인데 이 인재에 대한 아쉬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자원도 없고 힘도 없고 이 변방인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다? 바로 인재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장학휴지를 후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요, 사제 5,540만 원을 들여서 설립했는데요. 세계 수준의 학자 양성이 목표였는데 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비뿐만 아니라 이 공부하는 동안의 모든 생활비 일체를 지원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내년이면 50주년을 맞는 장학 퀴즈 역시 SK의 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7, 80년대 매주 일요일 오전 청소년과 학부모를 텔레비전 앞으로 모이게 했던 마법 같은 인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더 큰 꿈과 희망을 품었던 청소년들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SK가 50년 가까이 장학 퀴즈를 단독 후원한 이유죠. 인재를 통한 성장, 발전, 그 믿음과 신념은요, 지금도 여전히 확고합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시대 변화에 맞게 ESG 경영을 실천할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는 점입니다. SK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과 시도를 해왔지만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MBA를 개설한 게 본격적인 시작이었죠. 이후에 대학과 협력하고 직접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지원하면서 국내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를 확산해 갑니다. 최근에는 연세대 등 대학과 손잡고 ESG 경영을 공부하는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죠. 여기서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성장입니다. 앞서 최종현 회장이 사비를 들여서 만든 장학재단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당시에는 우수 인재를 해외 대학으로 유학 보내는 일에 집중했다면 최태원 회장이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역할에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의 키워드, 글로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하이 포럼, 베이징 포럼, 도쿄 포럼 등 이 수준 높은 글로벌 수준의 학술 포럼을 개최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ESG, 지정학적 이슈 등을 글로벌 무대에서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가고 있죠. 오늘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SK가 ESG 관련해서 선도하는 게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 역시도 선도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선진적인 기업 경영을 시도하는 겁니다. 최종현 회장은 국내 선진 경영의 효시로 꼽히는 SK 경영관리체계 SKMS를 정립하고요. 기업 경영의 스탠다드를 만들어 나갔어요. 자, 이를 통해서 SK는 공통의 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었죠. SK의 선진적 경영 문화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맞습니다. 이사회 중심 경영. SK는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일찍이 투명 경영을 위해 노력해 본 만큼 지금 보여주는 활동들 역시 남다르죠.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고 이사회가 직접 최고 경영자 인사를 평가하는가 하면 이사회 구성원의 역량을 공개하는 등 파격적인 시도를 거듭하면서 국내 이사회 중심 경영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죠.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고 싶어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부끄러운 별명이 있었습니다. 묘지강산. 7, 80년대 우리나라 국토의 1%가 묘지였는데요. 최종현 회장이 헬기를 타고 서울과 울산을 오가다가 이런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화장 문화 의식 개선과 확산에 나서게 돼요. 본인 역시 화장을 선택하고 이런 유지를 남깁니다. 훌륭한 화장 시설을 지어서 사회에 기부하라. SK가 장내 문화 개선에 앞장서 달라. 대기업 회장이 선택한 화장. 이는 한동안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었고 우리나라 화장 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종현 회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평가는 아주 다양합니다. SK의 에너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고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무자원 산유국을 만들고 전경련 회장으로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리더. 여기에 더해 이제는 좀 더 새로운 평가가 추가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선진화된 경영이 결국 답이다. 이런 신념으로 척박한 국내 경영을 일구고 앞장서 걸어온 우리나라 ESG 경영의 선각자. SK가 지금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추구하는 힘이 바로 그에게서 시작되었으니까요.